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렉탱글 라이트하고 스피어 라이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선라이트도 물론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 스포트 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라이트부터 해서 여기 메쉬 라이트까지 쭉 알아볼 건데요. 스포트 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전체 조명이 아니라 부분 조명입니다. 자, 스포트 라이트를 누르고 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조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죠. 자, 렌더 옵션 기억나시죠? 순서대로 CPU, 프로그레시브 끄고, 퀄리티는 미디엄, 디노이저. 저는 디노이저 안 킬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 카메라 값 그대로 냅둘 거고요. 여기서 EV 값을 오토로 놓으면 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켜는 거고요.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은 켜고, 자, 퀄리티 넘어가고, 안티 알리싱 필터에서 캔물럼으로 바꾸고, 그 다음,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켜고, 그리고 렌더. 여기 부분 조명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부분 조명입니다. 이렇게 부분 조명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벽 가까이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텐시티는 농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콘 앵글이 있고 푸논바 앵글이 있고 푸논바 팔로프가 있고 디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요. 요 4가지 옵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디케이. 디케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소입니다. 광원에서부터 빛이 쭉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소멸이 되는 거죠. 제일 많이 소멸이 되는 게 인버스 스퀘어고, 인버스 큐브가 제일 많이 소멸이 되고, 빨리 소멸되고, 노 디케이 그러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노 디케이로 놔보고, 렌더. 그러면 빛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밝게 나온단 말이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노 디케이가 아니고 인버스예요. 기본적으로 거리에 비례해서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빛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나오죠. 자, 이렇게요. 빛이 소멸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거리에 따라서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좀 렌더링 된 상태가 조금 더 밝게 나올 거예요. 인버스 스퀘어나 인버스 큐브를 써버리면 빛이 빨리 소멸되니까 어둡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콘 앵글하고 푸논바 앵글이 있습니다. 이 콘 앵글하고 푸논바 앵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 광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빛이 나오는 여기를 콘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가 100% 뚜렷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확산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 요거를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논바 앵글과 콘 앵글이 작으면 이 경계가 또렷해져요. 자, 지금 보시면 푸논바 앵글을 좀 더 작게 넣어볼까요? 자, 제가 푸논바 앵글을 1에 가까운 숫자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또렷하게 떨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또렷하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푸논바 앵글을 키워주면, 아니, 얘 냅두고, 1이라고 냅두고, 콘 앵글을 이렇게 넓혀주면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콘 앵글은
원래 범위예요. 조명의 범위입니다. 원래 조명이 지닌 범위를 콘앵글이라고 하는 거고, 푸넌바 앵글은 이 조명의 범위에서 바깥으로 확산되는 것, 그 각도를 푸넌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도를 놓으면 이렇게 또렷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더 각도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 부분이 약간 흐릿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이걸 푸넌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먼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콘앵글, 푸넌바 앵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명을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오른편에 보면 IES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IES 라이트. IES 라이트요. 얘도 이 IES 라이트도 이 스포트라이트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이 IES 라이트는 뭐냐면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들 때 이 조명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조명의 범위가 이렇고요, 빛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IES 파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보시는 게 IES 파일들이고, 이 IES 파일을 렌더링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이런 모습으로 각각의 조명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라고 IES 파일을 만들어 놔요. 누가요?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든 엔지니어가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19번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19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E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ES 파일을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고 열기. 자,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이 IES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그림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들여서 해보시죠. 여기는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특별한 옵션은 없고, 단지 이렇게 IES 파일만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눌러서 IES 파일 어떤 걸 쓸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면 그걸로 얘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 IES 파일 렌더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명 회사들 있죠. 조명 회사들에 가면 이 IES 파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IES 파일을 가져다가 렌더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그러니까 타겟이죠. 타겟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직선으로 내려오지만,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지만, 그렇지 않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겟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는 형체가 없어요. 이 앞 단계에서는 형체가 있는 조명이라면 이제부터는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조명이에요.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명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생긴 조명이에요.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구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렌더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전구처럼 형상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면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조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옴니라이트 옵션에 보면 인텐시티가 있고요, 디케이가 있습니다. 기본 디케이 값이 인버스 스퀘어예요. 거리의 그러니까 제곱으로 비례해서란 뜻이죠. 인버스라는 얘기는 거리에 비례해서고,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1000이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밝은 거예요. 인버스로 놓게 되면 값을 낮추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정도 밝기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전까지의 조명은 형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 그 형상이 화면에 남습니다. 근데 옴니라이트는 형상이 없어요. 화면에 남지 않아요.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림자 만드는 옵션 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조명이라면 당연히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돔라이트라고 나옵니다.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합니다. 이 돔라이트는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이에요.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 그게 돔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돔라이트 옵션은 별거 없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태양을 대신해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해볼 겁니다. 시간을 낮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을 낮 시간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태양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나와요. 보시면 그림자의 방향 보이시나요? 이 그림자의 방향이 선라이트를 쫓아갑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자, 이거. 그 다음 돔라이트에 들어가면, 자, 바로 여기 Use Transform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Use Transform을 체크해 줍니다. Use Transform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안 바뀌었다. Use Transform을 체크하셔야만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림자의 방향은 이렇게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가 바로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의 방향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여기 있어서 그림자를, 조명이 이렇게 나갑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림자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주로 조감도에서 많이 사용해요. 조감도나 투시도 외관 있죠? 길거리 같은 투시도 외관을 쓸 때 선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돔라이트를 이용해서 조명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방향을 바꿔 보시는데, 그림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 그림자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얘를 찾아보세요. 익스텐션의 Vlay의 오브젝트인가요?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인피니티 플랜이에요. 무한평면이라고 합니다. 얘 누른 다음에 화면 평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냥 한 번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 번 만드는데 여러 번 클릭하실 거 없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얘가 무한평면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무한평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쉽게 그림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옵션을 살펴보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인텐시티라고 되어 있죠. 밝기예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조명의 밝기로 밝기를 조절하진 않아요. 그럼 밝기는 뭘로 조절해요? 카메라로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이 렌더 옵션에 보면 바로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여기서 조절해요. 렌더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렌더 옵션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에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 값만 조절해도 충분히 밝고 환하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명의 밝기는 신경 안 써요. 조명의 밝기는 신경 안 쓰고 적당히 분위기만 맞출 수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얘로 조절하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는 건 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조명부터. 형상이네요. 쉐입이 형상이란 뜻입니다. 스피어컬, 그 다음 흰 스피어, 구슬과 반구슬이란 뜻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인피니티 돔입니다. 무한 돔인데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역시 마찬가지네요. 유즈 트랜스폼, 유즈 트랜스폼이 변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체크해 줘야만 그림자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비저블, 섀도우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보죠. 마지막 하나. 자, 얘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도 그룹이고 이렇게 그룹이고 얘도 그룹입니다. 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면 맨 끝에 있는 이 아이콘이 하나 활성화됩니다. 얘가 뭐냐면 메시라이트예요. 메시라이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시라이트입니다. 선택하고 메시라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시라이트가 돼버려요.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메시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탠드 모델링 했었잖아요. 근데 스탠드 모델링 하는데 몸통하고 갓을 따로 모델링 했을 겁니다. 하나로 하셨나요? 따로 했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라이트를 줘야 되니까. 전등갓은 메시라이트를 줘야 되고 몸통은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등갓과 몸통을 따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라이트 하면 똑같아요. 인텐시티 밝기죠? 밝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있는 ISO 값, 필름, 센시티브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이 정도 밝기가 나와요. 얘는 잘 보이는데 나머지는 뭐 그닥 흐릿하죠. 아사 100일 때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아사 4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4배가 밝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사 50으로 놓고 렌더링 해보고 100으로 렌더링 해보고 400으로 렌더링 해보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F넘버입니다. 어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F넘버예요. 조리개 값이라고 합니다. 자, 조리개 값이라고 하는데 조리개가
F 넘버가 1하고 1.2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로 커집니다. 2, 2.4, 4, 그 다음에 5. 2.4의 2배가 4.8이죠. 4.8 대신에 5를 씁니다. 그리고 4의 2배인 8, 그 다음 10, 16, 그 다음 32, 64 이렇게 해요. 숫자를 이렇게 매기고 이쪽으로 가면 조리개를 다 열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조리개를 닫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셔터, 그러니까 이 앞에 카메라 앞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얘가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쫙 열렸다가 닫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1이라는 얘기는 조리개를 다 개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리개가 다 개방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64처럼 조리개를 조금만 개방하라 그러면 조리개 딱 누르면, 이게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이렇게 열렸다가 요만큼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분수를 읽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1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1.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리개를 전체 원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분수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64분의 1이면 어떤가요? 그만큼 더 적게 열리는 거죠. 자, 지금 기본값은 8입니다. 자, 이거 다시 100으로 고쳐놓고요. 제가 이 값을 기본으로 해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 아까 보셨죠? 이게 기본값이고 리전 렌더를 사용할 겁니다. 얘가 리전 렌더예요. 영역 렌더로 내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왼편에는 절반으로 줄이죠. 4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은 거죠. 밝아집니다. 비교가 되죠? 두 개 비교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는 아까 8이었죠? 16으로 닫았습니다.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층이 지겠죠. 그죠? 여기가 F 넘버가 4, 여기가 8, 16입니다. 확실히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밝아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S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300분의 1초란 뜻이에요.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해요. 이렇게 필름 앞에 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튼 누르잖아요. 우리 보통 셔터를 누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필름 앞에 있던 셔터가 열렸다 닫혀요. 근데 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3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어느 게 더 찰나적일까요? 1000분의 1초가 훨씬 더 찰나적인 거죠. 찰나적이라는 얘기는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얘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인데 여기다가 열어보도록 하죠. 자, 움직여서 갖다 놓고 제가 150분의 1초로 놨습니다. 그럼 밝기가 조금 바뀐 거 보이시죠? 얘가 150분의 1초, 300분의 1초. 자, 그 다음 이쪽은 1000분의 1초. 그리고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어둡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시죠.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로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찰나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때 이제 1000분의 1초를 쓰기도 하고 또는 거꾸로 노출 사진을 찍을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별 사진이라든지 야경 찍을 때 노출 사진을 찍는 거죠. 셔터를 안 닫는 거죠. 빛이 계속 들어오게 냅두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노출 사진 찍는 게. 근데 재밌어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1000분의 1초로 놨습니다. 1000분의 1초로 놨는데 어둡잖아요.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반대로 뭘 조절하면 돼요? F 넘버를,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4 이렇게요. 렌더링하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1000분의 1초인데 조리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밝아졌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아까 자 100분의 1초로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오죠. 대신에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조리개를 뭐 64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32.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밝아지겠군요. 자, 16. 자, 얼추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내가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고 느리게 하고 이거에 따라서 조리개 값도 조절하고 그다음 필름 감도도 조절하고 이 세 개를 같이 조절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결국은 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빠르게 하면 뭐 어느 하나를 조절하고 다른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밝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려우니까 이 오토를 그냥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자동이니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수동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동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시죠, 여러분들이.